중환자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쏟아져 나온 엄마의 낡은 가방 안엔 30년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3살 때 돌아가셨다던 아버지가 보낸 불과 3달 전의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평생을 거짓말로 사셨던 걸까요? 30년 만에 깨어난 판도라의 상자. 그 시린 진실의 끝을 지금 시작합니다. 심전도 기계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중환자실을 찢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의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가방을 무의식 중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낡은 편지 다발이 제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편지들은 마치 30년간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습니다. 누군가 수없이 만지고 또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침묵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에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고 온몸의 혈액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지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발신인 란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라는 2글자가 거기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편지 상단에 날짜를 짚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불과 3달 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편지를 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그 땀이 편지지를 적시며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대 위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어머니. 창백한 얼굴, 가느다랗게 움직이는 가슴, 주름진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분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이분이 대체 무엇을 숨겨오신 걸까요? 30년 세월 속에 감춰졌던 어머니의 비밀. 과연 그 끝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수연 씨의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수연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다시 봤습니다. 수십 통이 아니었습니다. 100통도 넘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5년 3월, 1995년 4월, 1995년 5월. 매달 한 통씩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것까지 2024년 7월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도착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편지를 왜 숨기셨을까요? 그날 아침은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10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가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어머니가 끓이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익숙하게 맡던 그 구수한 냄새,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의 깊은 향, 그리고 파를 썰 때 나는 톡 쏘는 듯한 신선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고 지난 40년간 매일 아침 반복되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따라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았습니다. 하얀 쌀밥 한 공기,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 한 봉지.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셨듯 식탁 건너편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늘 변함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사랑과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 30년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요. 수연아, 밥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염려가 배어 있었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고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저는 문득 어머니가 늙으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단단하고 힘이 넘쳤던 그 손이 이제는 가늘어지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습니다.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윙윙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 하지만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시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 될 줄은요. 점심때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실 거라는 것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실 거라는 것도,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시게 될 거라는 것도,
저는 그저 평범하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제 인사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애틋해 보였던 것은 제 착각이었을까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으신 듯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이내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후회가 될 줄도 모르고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을 지키며 저는 무심코 어머니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지 다발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수백 통의 편지들, 3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도착한 그 편지들을 보는 순간 평온했던 그 아침이 사실은 거대한 비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또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편지지 위에서 창백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평생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호사가 잠시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마른 손. 평생 저를 돌보아 주셨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그 손이 제 손 안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왜 저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나요? 어머니는 왜 그 모든 편지를 숨겼나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그 비밀을 지켜오셨나요?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허공에 맴돌 뿐
어머니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수연 씨군요. 소문으로만 듣던 딸.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나요? 난 당신 어머니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아, 모르셨나 보네. 당신 어머니 빚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빚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3천만 원, 이자까지 합하면 지금 4천만 원 넘어요. 당신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딸이잖아요. 남자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 비밀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어머니는 대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오신 걸까요? 제가 알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평생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나요? 남자는 명함을 침대 위에 던지듯 놓고는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아버지의 비밀, 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이제는 빚까지.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무엇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저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가슴속에는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빚쟁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 위에는 어머니가 늘 덮으시던 무릎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안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실마리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방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인 오랜 세월 익숙해진 그 향기.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화장대 위에 낡은 빛, 그리고 옷장 속 단정하게 걸린 옷가지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의 빚이라니 도대체 어디에 쓰신 걸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권의 수첩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쌀값, 전기요금, 수도요금, 한 푼 한 푼 아껴 쓰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고 바랜 표지, 모서리가 해진 종이,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4년 9월 23일, 거의 30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그 사람의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겨우 3살인데 어떻게 아빠가 아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일기장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과 긴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지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기억만 남긴 채 떠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 위로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늘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기차역에서 포옹했습니다. 그 사람은 먼 곳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지 않도록 편지로만 딸의 성장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라면 이 고통쯤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떠나신 거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저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하고 편지를 숨기고 30년간 그 비밀을 지켜오신 거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참으로 시립니다. 우리네 부모님들도 가슴속에 말 못할 비밀 하나쯤 품고 계셨겠지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저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용기를 줍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그 자리를 슬픔과 연민이 채워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평생을요. 그때 일기장 뒤편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언젠가 네가 이걸 읽게 된다면 이 주소를 찾아가 봐. 네 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빗물에 젖어 흐릿해졌지만 주소는 이미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다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빗속에서 그 색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오직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걸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10여 분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언덕 위에 납골당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이 빗속에서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납골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제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관리인에게 쪽지에 적힌 이름을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을 따라 수많은 위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위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벌써 10년 전에.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4년 9월에 안치되셨습니다. 매달 한 분이 찾아오셔서 헌화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이곳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 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10년 동안이나요. 30년간 편지를 숨기고 10년간 혼자 이곳을 찾아오시며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그리워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제 아버지. 편지로만 저를 사랑했고 멀리서만 저를 지켜봤던 제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울음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30년간 쌓여온 그리움과 10년간 알지 못했던 상실감과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짊어지셨던 고통에 대한 깨달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를 부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위패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를 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 빗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읽었던 그 따뜻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한다, 수연아. 미안하다, 수연아. 언젠가는 이해해 주렴.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선택을, 그 모든 희생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납골 땅을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것도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기 때문일까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셨던 무게를, 아버지가 선택하셨던 사랑의 방식을, 그 모든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 평생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왔어요. 아니, 아빠의 영정을 보고 왔어요.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 왜 숨기셨는지, 왜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셨는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차가운 비밀 속에서 혼자 버티셨던 어머니께 이제라도 따뜻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 빈 이야기를 했던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답 안 나왔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서를 보여주세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당신에게 돈을 빌리셨다면 차용증이 있겠죠.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를 보여주세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못 보여주시겠다면 제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도망치듯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다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검진을 마친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시기를,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며칠 후 어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으신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것, 일기장을 읽은 것, 그리고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아간 것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가을은 깊어져 낙엽이 길을 가득 메웠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납골 땅에 도착해 아버지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헌화를 올리셨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꽃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납골 땅을 나서는 길,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행복하자, 수연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행복해요. 때로 사랑은 진실을 숨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사랑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은 혼자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있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사랑이,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수연 씨와 어머니의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서정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매일 밤 이 시간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약속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 밤에도 우리 다시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